꼬미쌤과 함께하는 힘이 되는 영문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사적인 용법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형용사적 용법도 공부하셔야 되고, 곧 부사적 용법도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죠. 그쵸?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시작할까요? 자, 우리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를 할 건데 명사적 용법을 먼저 공부하신 친구들은 이 부분은 좀 넘기셔도 되지만 형용사적 용법을 처음 들어보시는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 말고 형용사적 용법을 먼저 들으시는 친구들은 투부정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좀 개념이 안 잡히셨다 하면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우리 투부정사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투 더하기 동사 원형, 투부정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정사라는 것은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단 품사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품사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형태는 누구로? 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의 형태로 부정사를 쓴다는 거. 그렇다면 기능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뭐이다 하다 절대로 해석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정사라는 것이 인칭이나 수나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앞에 있는 주어가 he라고 해도 s나 es 붙여주거나 시제가 과거라고 해도 was나 were 또는 went, 고의 과거인 went나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부정사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할 때 그때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부정사의 형태가 있는데 선생님과 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을 오늘은 형용사적을 하는 날이고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것은 투 더하기 부정사인데 이 부정사라는 게 뭐라고요? 동사 원형.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투 동사 원형을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용법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자, 부정사가 품새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품사로 쓰여지게 되는데 8개 모두 8품사로 쓰여지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동사의 기능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사의 품사로는 또 쓰여질 수가 없을 거고, 그죠?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적 세 가지의 형태, 용법을 쓰일 수가 있는데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지게 될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명주, 명목, 명보 학습을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전치사 투와 투부정사 투에 대해서 선생님과 비교를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는 가요. 어디에? 학교에 가요. 전치사 투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치사를 어디에 적어준다고 했었냐면 명사나 대명사 또는 구 앞에다가 적어줘서 전명구, 전명의 형태를 취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주던지 아니면 때를 나타내주던지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주던지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올 명사나 대명사 또는 구를 어떻게 해준다? 조금 더 구체적이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전치사 투의 경우에는 무엇무엇으로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로 가요. 학교에 가요. 왜 가죠? 자, 똑같이 to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냐면 뒤에 누가 있어요? school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의 원형, 그대로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왜 가죠? 공부하다 아니고 공부하러 갑니다. study라는 동사가 동사의 본래의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고 to가 합쳐졌더니 to 또한 전치사의 의미가 아니고 공부하러 가요. 굉장히 특이하게 해석이 됐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to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해석이 안 돼요. 전치사 to는 단독으로 해석이 되지만 투부정사의 to는 단독으로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뒤에 있는 동사와 합쳐져서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표현해 주기로 했었느냐? never 또는 not을 투부정사의 어디에? 앞에. not이나 never 앞에, 투부정사 앞에 붙여주면서 이 투부정사의 부정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not to study가 되면 공부하지 않는 것, 요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not이나 never의 투부정사의 부정형이 not이나 never가 앞에, 투부정사 앞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which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적인 용법은 여러분 명사가 하는 역할 그대로 했었죠.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해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되고, 해석은 뭐뭐 해야 할 또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명사적인 용법은 우리 참고로 한번 해볼까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을 했더라? 뭐뭐한 것.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때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명사적인 용법에서도 분명히 보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용사적 용법에서 보어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대. 이게 뭐지? 자, 이건 선생님이랑 조금 있다가. 자, 일단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자, 명사나 또는 대명사를 수식해주는 원래의 형용사의 역할을 투부정사가 그대로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 need, 나는 필요해. 자, 동사 체크해놓고, 뭐가 필요해? A book, 책 한 권이 필요해. 근데 어떤 책이에요? To read.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그러면 read는 읽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까요? 읽어야 할 또는 읽을 책 한 권이 필요해.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해주죠? 수식해주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I need a chair. 나는 의자가 필요해. 근데 어떤 의자? 앉을 의자. 그런데 앉을 의자가 우리가 앉다라는 동사는 항상 전치사를 쓰면서 어디에 앉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적어줘야 되냐면 sit이라는 자동사는 뒤에 on이라는 전치사를 꼭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전치사를 누구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to sit하고 뒤에다가 a chair 이렇게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나는 필요하다, 의자. 그런데 앉는다, 의자. 앉는다, 의자. 이상하죠? 의자에 앉아야 되잖아. 근데 의자 어디에 앉아야 돼요? 위에 앉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앞에 수식을 해줬던 명사를 그대로 한번 뒤에다가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뭔가 어색해, 점치사 넣어줘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I have something. 나는 가지고 있어. something. 여러분,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뭐죠? 명사인가요? 대명사인가요? 대명사죠. 자, 투부정사 체크해 주시면 to drink, 마셔야 할.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마실 무언가. 그런데 마실 무언가이긴 한데 어떤 마실 무언가냐면 hot, 뜨거운 거래. 나는 무언가 마실 것이 있는데 뜨거운 무언가래요. 보통은요,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줄 때 어떤 구조냐 하면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의 어순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형용사의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넘기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반면에 원래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대명사인 경우에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이다 하면 형용사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들어가게 돼요. 뒤에.
요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something이 대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로 형용사의 품사에 해당이 되는 hat은 something 뒤에 위치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예문은 시험에도 정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I have had something 이렇게 나와요. 왜? 형용사, 명사, 어순으로 우리가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뭐다? 대명사니까 대명사 had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to drink 되면서 덩어리로 something had 얘를 to drink가 수식해준다 보시면 돼요. 마실 무언가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다. 또는 마실 뜨거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I'm looking for 나는 찾고 있는 중이야. 뭘 찾고 있어? house. 집을 어떤 집을 찾고 있는데 어떤 집이야? 집은 살 집이잖아요. 살 집을 찾고 있어. 그런데 이 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ive라는 동사도 뒤에다가 전치사 in을 꼭 넣어줘야 돼요. on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집 위에 살아요? 아니죠. 자, 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살다. 어디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a house를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in a house였지.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를 꼭 데리고 오는 투부정사의 형태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바로 이건데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주로 자동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서 목적어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하나부터 살펴볼게요. 자세히. 자, to write, 쓰다. 근데 with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명사가 아마 도구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요해. 연필 하나가 필요한데 쓸 연필인 거예요. 그쵸? 써야 할 연필. 그래서 도구와 관련됐을 때는 with, 그 다음에 on. 얘는 뭐냐면 나는 종이가 필요해. 우리가 종이 위에 쓰잖아요. 그래서 I need a paper to write on.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를 지금처럼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뒤에다가 한번 넣어보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to take care of에서도 of라는 전치사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take care of 하면 무슨 뜻인가요? 돌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돌보아야 할 아기가 한 명 있어. 이렇게. 그 다음 to participate in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할 때는 in이라는 전치사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to play 놀아요. 내 친구들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함께 놀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놀아야 되죠.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또 선생님 팁을 드리자면 투부정사 명사와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주로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대명사, 투부정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명사를 수식해줘야 하니까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투부정사는 굳이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확인사사를 위해서 한 번씩 꼭 해석을 해봐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자, 내가 명사, 대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어느 정도 알겠어. 왜냐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명사, 대명사 수식하는 거였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두 번째 보어 역할 하는 형용사적 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명사적 용법의 보어랑 조금 다른 게 선생님이 저번에 그 명사적 용법에다가 한번 넣었던 예문인데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이 예문이에요. 자, 나의 취미는 이다. to collect stamps.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주어인 my hobby와 to collect stamp가 동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주어와 투부정사가 동격의 형태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보어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형용사적 용법에서 보어 역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비투 용법이라고 있어요. 비투 용법.
무조건 외워야 돼요. B2 용법.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B2 용법은 동격이랑 달라요. 주어와 동격인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보어 역할이고요. B2 용법은 서술적인 용법인데 이때 서술적인 용법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기는 해요. 그런데 해석이 좀 달라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어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 명사적 용법은 선생님 항상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표를 모으는 것. 그런데 이 B2 용법은 서술해줘요. 설명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장면, 이 화면 캡처해 놓으셨다가 무조건 여러분 걸로 2번, 3번, 4번, 5번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어떠한 서술적인 용법, 어떠한 설명을 해주냐면, 첫 번째는 be 플러스 to 부정사가 예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동사 중에서 will, be going to가 하는 그러한 해석이랑 동일해요. will이나 be going to를 안 쓰고 be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할 예정을 나타내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그들은 이다 아니고 만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들은 내일 만날 예정이야. 해석이 뭐만 것이랑 다르죠. 명사적 용법의 보어랑 완전 달라요. 이해되나요? 그들은 내일 만날 예정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의무를 나타내요. 의무를 나타내는 것은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인데 should가 그랬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하는 의무에서는 must를 대신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문장 내에서는 must보다는 should를 좀 더 도덕적인 의미, 그런 의미를 많이 쓰기 때문에 should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 어떻게 의무를 나타내, 어떻게? 그는 is to finish, 끝내는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는 끝내야만 해. 그의 일을 by noon, 정오까지 그의 일을 끝내야만 해. 자, 다음 세 번째, 가능. 가능은 뭐뭐 할 수 있어. 가능성을 나타내요. 그러면 조동사 누구랑 의미가 비슷해요? can 또는 be able to.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no one, 그 누구도, no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뭐뭐 하지 않아. is to see a star there. 그곳에서 어떤 별도 볼 수가 없어. 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선생님이 no라는 no one 부정주어를 넣었기 때문에 볼 수 없어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곳에서 별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상하죠, 해석이. 이렇게 서술적인 용법은 앞에 있는 주어를 보어 역할이긴 하지만, 주격 보어 역할을 하지만 설명해줘요. 서술적으로 서술해줘요. 그래서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뭐할 예정이야. 만날 예정이다. 끝내야만 한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 운명. 자, 운명은 뭐뭐 할 운명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그녀는 never 있으니까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네. 그녀는 절대로 그를 만나지 않을 운명이야. 만날 운명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녀는 그를 절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상하죠, 해석. 그녀의 운명은 뭐야? 그를 못 만나. 됐나요? 다음,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 의무랑 달라요. 뭐뭐 하려면, 뭐뭐 한다면, 누구랑 비슷하다? if. 그래서 주로 if절에서 쓰여지게 돼요. 이렇게. If you're to become a doctor. 만약에 네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만약 네가 의사가 되는 것이라면, 이상하죠? 만약 너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 이렇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보어와 너무너무 틀려요. 다시 명사적 용법의 보어 역할을 하는 거는 뭐뭐하는 것 해서 주어와 동격이고요. 형용사적 용법에서 쓰인 보어 역할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 주어를 서술해주긴 해요. 설명해주는 서술적 용법을 취하긴 하지만 be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를 취하면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지나 의도. 요렇게 5가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용법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외우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암기하고 주무셔야 돼요. 내일 한 번 더 자아 테스트 해보셔야 되고. 자, 형용사적 용법 여기까지.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화이팅! 안녕!